우리가 만드는 국어 1학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단원 언어랑 국어랑 놀자의 두 번째 소단원인 우리말의 아홉 품사, 그 중에서도 체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보면요, 선생님이 4개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줬습니다. 이 문제들의 답을 찾아가면서 품사가 어떤 건지, 품사의 분류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말의 아홉 품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품사는 뭡니까? 품사의 개념. 품사는 뭐였죠? 네, 그렇죠.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 이것을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 형태랑 또 기능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준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품사를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니죠. 문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단어를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 형태가 변하는 것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각각을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가변어와 불변어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말의 아홉 품사에는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외에 나머지 세 개는 무엇이 있었죠? 네, 명사, 대명사, 마지막으로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9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네, 의미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9가지의 품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품사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의 세 가지라고 그랬죠? 형태랑 기능이랑 의미. 자,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가변어와 불변어, 불변어와 가변어가 있었고요. 불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형태가 변하는 것은 용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체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보면요.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게 있었고요.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 관계언에는 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언에는 감탄사라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즉 용언은요 모두 다 가변어입니다. 형태가 변하는 것. 근데 가변어에는 용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 별표 쳐져 있는 조사를 보면요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배울 때 그 예외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 자, 명사가 뭘까요? 명사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영어 시간에 명사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럼 명사의 개념이 뭔데? 명사는요 어떤 대상에 땡땡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러면?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명사할 때 이 명자가요,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그래서 명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상은 뭘 가리키는 걸까? 대상은 쉽죠? 눈앞에 보이는 것. 선생님 눈앞에는 지금 책상, 뭐 칠판, 뭐 시계, 선풍기, 에어컨, 히터, 게시판, 사물함 등등 이런 것들. 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도 대상이 되죠. 나라는 이 몸뚱아리도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도 명사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명사가 될 수 있겠죠. 네, 뭐 사랑, 우정, 행복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끝말잇기 하잖아. 끝말잇기 할 때 쓸 수 있는 말, 사용하는 말들이 다 명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명사를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분류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명사를 구분할 때 구체적인 대상, 무슨 말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몸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추상적인 대상이란 말은 그렇죠.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든 추상적인 대상이든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명사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대상의 예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 휴대폰. 우리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거나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휴대폰이 구체적인 대상이고요. 추상적인 대상은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 또 우정, 뭐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의 이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우리가 명사라는 단어는 바로 직전에 배웠고요. 근데 그 앞에 대자가 붙었습니다. 그럼 대명사가 뭘까? 대명사는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대명사가 뭐고 언제 사용되는지. 국어에서도 그 대명사의 역할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명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어떻게 될까? 어떤 대상을 땡땡하여 가리키는 단어. 이 땡땡이 뭘까? 어떤 대상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자가요, 대신할 대자거든요. 그래서 대명사는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자, 대명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 있을 겁니다. 물론 명사도 자주 쓰지만 대명사도 우리가 못지않게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명사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 어제 친구들이랑 야구장 갔다 왔음. 아, 진짜? 어제 거기 사람 많지 않더나? 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생각했을 때, 자, 아래쪽에 보면 어제 거기 사람 많지 않더나. 어제 거기 사람 많지 않더나. 거기, 여기 나타나는 거기가 바로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거기는 뭘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는 야구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야구장이라는 어떤 대상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이다. 즉, 거기는 대명사다라는 겁니다.
거기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 말고도 여기, 저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러면 다음 예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축구공은 너의 것이니, 그것은 나의 것이야. 에서 너와 나는요, 뭘 가리키는 말인데? 너라는 대상이 있을 거고, 나라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너와 나는요, 각각의 이름을 가진 대상이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 대화에서는 너라는 말과 나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너와 나는 대명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너와 나 말고도 뭐 그녀 이런 말들도 다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예입니다. 이 축구공은 너의 것이니?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것이야. 할 때, 그것, 그것은 바로 축구공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이때 그것도 대명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물건을 대신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 그것 말고도 이것, 저것, 뭐 이런 말들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명사라는 건요, 정리를 하자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여기, 저기, 거기 이런 말들. 두 번째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어떤 게 있었죠? 네, 나, 너, 그녀. 뭐 영어로 하면 I, you, he, she 뭐 이런 말들 이 대명사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물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나타내는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 저것, 그것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것은요. 쓰임새가 각각 다른데 이 쓰임새에 대해서는 등교 계약을 하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수사입니다. 수사. 수사는 뭘까? 수사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수사는요, 사물의 뭐와 뭐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뭐와 뭐는 무엇일까? 수. 즉,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요, 그 숫자일 때 그 수입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것은 수량과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수사 진짜 쉽습니다. 그냥 숫자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 둘, 셋 같이 양을 나타내는 수사가 있고요. 첫째, 둘째, 셋째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가 있습니다. 수사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체언이 뭔데? 체언이 뭡니까? 체언은요, 불변어 안에 있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체언입니다. 자, 체언의 특징.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에 속하니까 당연하겠죠.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명사, 책상을 예로 봅시다. 자, 책상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바뀌나? 책상은 그냥 책상이고요. 그는 그냥 그고요. 하나는 그냥 하나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장에서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좀 어렵긴 한데 이 체언이라는 것이 문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다음 기회에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문제 3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명사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대명사의 개념. 마지막으로 수사의 종류. 구체적인 예 3가지 적기. 이 3개의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교수학습도움센터 과제제출방 1학년 국어에 올리는데 제목은 학년 반 번호 띄우고 체언 이렇게 올리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 체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